대선 전에는 각종 종편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를 대표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아주 스마트하고 브라이트한 그런 분 알고 계시죠? 변한봉 위원장, 변한봉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분이 요즘에 그 종편에서 얼굴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설은 이 와병설입니다. 와병설.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요즘에 잘 안 나오시는 거다. 두 번째는 도피설입니다. 도피설. 요번에 대선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져서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정치고 방송이고 다 싫다라고 어디 도망가 계시다. 세 번째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설은 당신은 변함이 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종편으로부터 연락이 안 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설 중에서 첫 번째 설과 두 번째 설은 확실히 아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변한봉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세 번째 설의 진상 여부는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확실하게 와병설과 도피설은 아니라는 게 오늘 밝혀졌습니다. 그럼요. 아주 건강합니다. 41살의 젊은 일꾼 여전히 건강하고요. 네. 지난 대선 때도 당당하게 싸워왔고 비록 국민들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또 아직 보수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생기고 핸섬한 이 멋진 모습, 멋진 이야기를 종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궁금해하는 지금 시청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왜 안 부르는지는 저도 한번 궁금하네요. 부르면 또 언제든 나갈 준비는 돼 있는데. 혹시 변호사 일에 뭐 바쁘셔서 뭐 또는 당 일에 바쁘셔서 아니 나는 방송 안 나간다 혹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 같이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도 많이, 동료 변호사도 많이 있어서 네네. 충분합니다. 언제든 다시 또 시작해야죠. 네. 사실은 변호사를 하시면서 또 당협위원장을 하시면서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서 방송에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희생이잖아요, 그죠? 그쵸. 돈도 사실은 얼마 안 주는데, 그죠? 우리 알지만. 그쵸, 알죠. 그 뒷거리 많은 돈을 받으면서 오가는데 한 서너 시간, 준비하는데 몇 시간을 써서 사실은 그렇죠. 나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 보수 우파, 우리 그렇죠. 애국 시민들을 위해서 네. 기꺼이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계시는데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왜 나를 안 그런 거 부르는지. 있겠습니까? 일단 방송을 해도 그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편이나 뭐 케이블을 보게 되면은 일방적으로 편향된 게 많고 구색 맞추기용으로 보수 쪽 인사를 부른 것도 가는데 과연 저분이 보수일까 싶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 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약간 색깔 이상해서 그냥 결국에는 그냥 진보 보수 다 같이 그 한국당 욕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왜 이렇게 균형을 맞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 자유한국당의 모니터링 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해서 가동하도록 그래서 제대로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변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뭐 무엇보다도 그 원전 관련한 그렇죠. 지금 너무 시끄럽죠 세상이.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께서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국민이다. 그렇죠. 그죠? 전기요금 폭탄과 대량 실업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가 다시 시작됐는데 뭐니 해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참고용 인사청문회도 과분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어제도 잠깐 다루었던 얘기지만 결국은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분명히 국민의당이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럼 국민의당이 그렇게 증거를 위조했다, 녹취록을 위조했다는 것과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은 그러니까 뻥이다. 그렇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한 2조 6천억 정도 된다라고 1조 6천억. 1조 6천억인가요? 1조 6천억이죠. 공사비만. 네. 자, 이거 갑자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네. 원전 5호기 6호기 건설 중단하겠다. 네. 그 다음에 공론 과정을 거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얘기했던 게 작년에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원전이 딱 터지거리면서 국가 은폐를 요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판도라를 보고 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울었다.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 에너지 분야 공약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뭐 4대강을 반대하는 환경운동단체 시민 활동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서울대에서 미생물을 연구하는 의대 교수. 네. 그러니까 사실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들은 없었어요. 아,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습니까? 모여서 네. 탈원전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탈원전을 만들겠다라고 네. 공을 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신고리 5호기, 6호기가 지금 열심히 1조 6천억 들어가서 건설되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를 중단하게 네. 되고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좀 재검토를 해보겠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좀 뒤에 얘기를 해보겠지만 1조 6천억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그냥 중단시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원전 설비 자체가 그렇죠. 사실 잠깐만요. 이제 거기부터 하나하나 좀 예. 차분히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 중단을 시켰는데 네. 첫 번째 이제 주장이 그거잖아요. 그 근처에 수백만의 네.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원전으로 인한 불안, 만에 하나 말씀하신 판도라 같은 사고가 나면은 정말 대형 사고가 날 텐데 그러니까 이거 원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국민의 안전을 지금 일단 그렇죠. 첫 번째 이유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경주에서 최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경주, 고리, 월성 그 자체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후쿠시마 원전이 떠오르죠. 그렇죠. 지진으로 인해서 그럼 여기도 이런 엄청난 사고가 생기지 않겠느냐. 네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진 때문에 원전이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없어요. 예. 그 오늘 그 그래서 신문에서도 막 진도 예. 7, 8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 내진 설계한테 있고 문제는 아. 지진 때문에 원전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네. 지진 후에 오는 쓰나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쓰나미가 와서 바닷물이 발전기를 침수시켜버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후쿠시마 정도의 지진이 발생해도 우리나라 원전들은 안전해요. 아 우리 원전들은 만약에 쓰나미가 일어나더라도 쓰나미에 의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네요, 위치가.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인데 경주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대재앙이 일어났다. 네. 이렇게 위기 의식이 뭐 조장되고 사람들한테 무섭다 해버리니까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원전을 중지하겠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온 건데 사실 상당히 조금 좀 우려스러운 거죠. 그렇게 전후산을 고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쓰나미 같은 그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경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그 전 세계적으로 지진 때문에 원전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것을 사실은 근거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은 근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야 이게 혹시 터질지도 모르니까 이거 하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예. 똑같은 거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방금 좀 말씀하시려다 만 건데 아니 이걸 갑자기 중단을 하면은 돈이 지금 상당히 1조 6천억이나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원전 공사를 중단하자 하면 이 상태에서 손 놓고 그냥 물러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네. 다시 매립을 해야 되고 문제가 없도록 다시 이제 매몰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매몰 비용이 2조 6천억에서 3조 가까이 들어간다고 해요. 추가적으로 더 그렇죠.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 와서 신고리 5, 6호기를 우리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 건설하지 않겠다, 손 띄고 이거는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뭐 지켜보자. 네. 손을 띄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안전하게 봉합하는 비용이 2조 6천억에서 3조 정도 든다. 아니 지금 든다는 거죠. 건설하는데 1조 6천억인데. 들었는데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근데 오히려 지금 그거를 이제 매몰을 네. 시키고 안전하게 문제가 없게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신고리 5, 6호기를 없는 셈 치겠다, 완전히 덮어버리겠다 하려면은 총 5조 정도 되는 돈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야, 중단해. 그러니까 돈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네, 그게 아니에요. 예. 비록 이 1조 6천억이 매몰 비용이긴 하지만 앞으로 돈이 더 안 들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더 그게 들어가는 아니네요. 문제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거기 무슨 뭡니까 이 무슨 국민의 여론을 지금 듣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사실 문제가 되는 지점인데 무슨 일이든 정책적인 분야는 전문가들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사회 보건 이슈라든가 복지 이슈 같이 네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 저쪽은 항상 그 시민 참여한다를 덜 많이 네. 예, 좋아하는데 예. 그분들이 하는 게 맞을 수가 있겠죠. 네네. 선택의 문제일 경우에. 네네. 근데 이게 전문적인 정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네. 전문가들의 진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법조
법조인이지만 어떤 상법이나 경제법, 고도의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각종 법리를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인들한테 재벌 때려잡자, 법 이렇게 만들자 안 되잖아요. 법이 그렇죠. 전혀 안 맞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자체를 만약하려면 국내 원전 전문가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그런 기관들에 나서서 전문가들이 과연 이것을 메모라는 것이 낫겠느냐. 그럼 향후 전력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해야 돼요. 네. 그런 거 빼버리고 단순히 120명의 시민 패널단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결정하면 그에 따르겠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거죠. 공론조사 과정에는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이게 하도 비판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전문가도 참여시키겠다고 입장을 슬쩍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기사 최근에 보니까. 바꿨구나. 그런데 결국 시민 패널단이라는 사람들이 하겠다는 건데 네네. 과연 다수의 시민 패널들이 들어와가지고 원자력 있으면 뭐 후쿠시마 대재앙을 봐라, 한반도에 원전 터지면 어떡할 거냐, 나라도 좁은데 그런 얘기 해버리면 사실 다들 혹하죠. 그렇죠. 우리 겪었잖아요. 과우병 파도 때 뇌송송 구멍 탁. 그만으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물론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거지만,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돼야 될 영역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제한이 있고. 근데 이런 전문가의 어떤 판단들이 네. 필요한 영역까지 공론조사라는 방식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죠. 전문가 얘기를 전혀 안 듣고 진행하려다 하도 그렇죠. 비판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양념이네요.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가 얘기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론조사 방식으로 해서 뭐 여론조사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지난 1일에는 원자력하고 에너지 학계 전문가 230명이 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라는 네네. 성명을 발표를 했던 거죠. 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그런 뭐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을 취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력 수급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탈원전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네. 이렇게 해도 모두 다 가능하다. 네네. 뭔가 이제 선택적인 방안이 가능해서 이대로 가도 좋을 것 같고 이대로 가도 좋을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이 된다면 네네. 그때 이제 국민들이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네. 이렇게 갈 경우는 이 정도의 비용이 들고 이 정도 갈 때 이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들고 이 정도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게 공개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문가들은 배제되고 시민들이 단순히 자신의 감성적으로 정책을 선택해 버리니까 예,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제 내세우는 이 공론조사라는 게 낮은 자세로 국민의 어떤 여론을 듣겠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서 뭐 독일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독일 사례랑 우리 사례가 다르다. 왜냐하면 독일은 시작하기 전에 이런 공론조사 과정을 거치고 한 3년 정도, 벌써 한 3년 정도 이런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미 진행된 걸 갑자기 중단시키고 공론조사라는 것을 하겠다고 하면서 독일과 비슷한 거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기간도 뭐 한 3개월인가 4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론조사를 하겠다는 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없다는 것 외에도 또 문제가 독일 많네요. 사례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25년 동안 찬반 토론이 이루어져 왔었어요. 25년이요? 25년 동안 각계각층의 찬반 토론을 하면서 과연 탈원전으로 가는 것이 맞겠느냐, 네. 원전을 어떻게 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충분히 그 담론이 쌓여 있었던 상황이죠. 예. 근데 최근에는 또 그럼 원전을 없애버리면 결국 화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 네. 가야 되는데 네. 비용이 너무 만만치가 않다. 그럼 이게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논란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진행 중이에요. 25년을 얘기했는데도 그렇죠.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고, 뭐 스웨덴도 이제 신규 원자력 건설을 금지하겠다 해놨다가 네. 아이쿠 철회했었죠. 네. 얼마 전도 재밌는 일 있었죠. 그 문재인 정부에서 대만을 아주 우수사로 칭찬했었죠. 네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만에 가서 한번 공부하겠다 해서 간다고 했다 갑자기 대만이 금 정책을 철회를 하겠다 해버려가지고 뻘쭘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않고 대만에서 관련 인사를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런 일이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뭐 사실 국제적으로도 뭐 탈원전이 바람직한 이슈기는 해요 물론. 네. 근데 탈원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네. 아직까지 원전에서 이렇게 크게 위험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면 네, 조금 네. 고려를 해야 하고 뭔가 점진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네, 네. 그냥 막연히 탈원전이라는 거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구호막을 간다라는 건 대안 부재다. 말은 참 멋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지금 이 탈원전과 관계되어져서 또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그래 탈원전 좋은데 자 그럼 여기서 이 지금 5호기 6호기 건설 중단하고 이렇게 하면 당장 전력 수급 대책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다음에 결국은 이 발전 단가 문제인데, 원자력에 비해서 다른 대체 에너지 등은 화력까지 포함해서 비싸니까 결국은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요금 인상 부분과 그다음에 전력 수급 대책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한 거냐, 문 대통령이. 이 문제가 지금 되는 것 아마 같은데요. 이제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제 들고 나올 이슈가 뭐냐면은 전기요금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누진제 때문에 그렇다. 산업용 전기를 싸게 해주고 가정에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기업들한테 산업용 전기요금을 제대로 실질로 하고 이런 이슈가 나오겠죠. 그러면 또 국민들은 그치 이게 전기요금 인상되는 건 왜 산업용 전기를 싸게 해주고 우리한테 비싸게 받아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화살이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갈등과 분열의 정치. 그러니까 지금 산업용은 싸고, 우리는 누진제도 비싸니까 걔네도 누진제 적용해서 걔들 비싸게 받아라. 비싸게 그러면 받아라. 그쪽에서도 결국 뭐 전기요금에 대해서 부담이 될 테니까 기업들도 전기 함부로 못 쓸 거고 그런 식으로 또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우리도 소비자들도 공평한 거고 재벌들도 그렇게 지나치게 싼 전기 가지고 남용하지 않을 거고 이런 거 방법 있지 않겠냐 하면은 또 모르는 국민들은 그럴듯하네. 그럴듯한데요. 저도 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업들한테 앞으로 3교대 근무하지 말고 2교대만 근무하고 밤에는 심야 전략 돌리지 말고 그다음 절대 쓸데없는 전기 쓰지 말고 기업들이 이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할 방법은 있네요. 근데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동원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우리나라 산업이 그냥 침체되고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 뭐 고용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제 다른 데로 전파가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죠? 전력 수급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면 그리고 올려가지고 못 쓰게 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런 얘기를 명시로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인터넷 댓글을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산업용 올려라, 누진세 폐지해라. 그런 식의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일반인 국민들 또 혹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한 줄 딱 보면 그런 것 같아. 근데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작정을 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할지 예상을 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건데요. 근데 사실 지금 아까 그 손실 비용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것 이외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박맹호 의원께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매몰 비용 말고 그 다음에 뭐 상생지원금 중단 1,500, 지역건설 경기 악화 민원 발생 비용 2,700, 법정지원금 중단 1조, 지방세수 감소 2조 2천억 등 그러니까 직간접 손실이 더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기사가 나가면은 댓글에 달리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그 신고리 원전을 한다고 하니까 그 주변 땅을 샀던 사람들은 수도권에 있는 부자들이다. 보상금 받으려고 그냥 허름한 계집 같은 거 지어놓고 보상금 타고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철대를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걸 또 갈등만 조정하죠. 그럼 딱 그거 한 줄만 딱 보게 되면은 결국 지역민들은 별로 피해 없는 거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결국 또 분열하고 갈등만 조장하는 거지. 과연 그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미 들어간 비용도 못 들어가게 되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전 유치하면 안전하다니까 원전 유치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 보자라는 이제 그런 어떤 심정을 했던 거였는데 지원 다 끊어지면 그 지역은 뭐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되게 재미난 반응을 보였어요. 뭐라고 보였냐면 원자력 발전공사 중단에 대해서 언론, 시민, 야권에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특히 그 전력 수급 계획 문제랑 비용 문제에 관한 문제 제기가 주된 것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공론조사도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의심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희가 의심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먼저 청와대가 말한 의심되어지는 이 저희가 뭐라고 지금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부터 한번 뭐 판단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그 낙곰수류의 그 저희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냥 팩트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우리의 보수는 그냥 그지 뭐 편하게 아마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것 같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성향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도대체 청와대가 그럼 당신들이 생각하는 저희가 뭐냐? 아니 순수히 우리는 그 전력 수급 계획이라든가 사회적 매몰 비용이라든가 사회적 갈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를 의심하자고 하면 우리의 저희는 뭐 국가를 사랑하는 죄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이 나라를 걱정하는 거니까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을 걱정하기 때문에 전력 수급 계획이라든가 그럼 대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건데 그 저희가 뭐냐? 우리의 저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그 저희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저희가 뭔지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보수의 품격이 안 맞는다. 우리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바로 우리의 저희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변한봉 위원장님. 제가 어제도 우리 김용남 위원장 전 의원을 두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스타 한 분이 계시다 그랬는데 못지않은 스타가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변한봉 위원장이 향후에 우리 자유한국당을 얼마나 멋지게 이끌어가는 아이돌 스타가 될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말입니다. 네. 자기 3천만 원 받았는지 몰랐다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정준길 위원장님이나 저는 사실 법조인이기 때문에 네. 대형 로펌의 생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형 로펌에서 고위직 정관들을 영입할 때 어떠한 얘기를 하고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고 당신이 할 일은 무엇입니다. 예. 뻔히 알잖아요. 사실 우리 선수들끼리는. 그렇죠. 네네. 3천만 원을 몰랐다. 그래서 법무법인 어디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더구나 자기 통장에 3천만 원 하면 뭐 금융소득도 과세가 될 거고 세금이 나갈 텐데 차라리 그냥 뭐 죄송합니다 하는 게 낫지. 3천만 원 들어오는지 몰랐습니다. 한 300만 원, 30만 원 들어온 걸 몰랐다고 하면 300만 원 이해를 못 하겠고 30만 원까지 그렇죠, 내가 못 30만 이해할 수 있어요. 원은. 30만 원 들어온 건 저도 가끔 뭐 어디서 뭐 대법원 국선에서 29만 100원 들어오잖아요. 네네. 가끔 저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이거 뭐지? 언제 들어왔었네 하는데 300만 원, 100만 원 이상 들어오면 저는 항상 체크합니다. 100만 원 어디서 들어왔을까? 예, 예. 3천만 원이면 그분이 정말 이건희 정도 되는 수조 원대 부자가 아닌 한 네네. 납득 못하죠 국민들은. 혹시 이거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세금 제외하고 그다음에 뭐 건보료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실수령액은 3천만 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그러니까는 2천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되겠죠. 본인은 속으로 난 2천만 원 받았는데 왜 나 3천만 원 받았다 그럴까? 아마 이분이 계속 공직 생활을 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 원래 공무원이나 이 공직자들은 찍히는 돈이 자기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로스 총액이 얼마인지는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는 그래서 3천만 원인지 몰랐다라는 얘기가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은 3천만 원이 아니다. 혹시 그 주장하는 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초반에 잠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아, 기사 네. 보다 보니까 초반에 뭐 율촌에서 법무법인 어디에서 뭐 1,000 얼마가 2천 얼마를 받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3천만 원 얘기 나오니까 예. 이제 이게 새해 전이었구나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얘기가 사라지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선수들끼리는 알지만 그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대형 로펌에서 말입니다. 이 자문료를 한 3천만 원 정도 주는 거는 또 사실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대형 로펌 같은 경우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이해타산의 밝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손해 보진 않거든요. 네네. 정관을 영입하고 고위직 출신 뭐 자문을 영입하면 네. 그 이상 되는 매출을 기대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있는 거지. 네네. 발생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 종료하죠. 그렇죠. 그 정도 계약이 유지했다는 건 분명히 그 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 수익이 보장됐었기 때문에 네. 끌고 갔던 것이었지. 네네. 법무법인이 어지간한 회사보다는 더 냉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가 해군 참모총장으로 있을 때 중요한 현안이 있었는데 그 관련 사건의 변호사가 법무법인 율촌이었다. 네. 그래서 당시에 무슨 혜택을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은의 차원에서 모셔서 이런 3천만 원이나 되는 자문료를 주지 않았냐라는 의혹을 어제 우리 김용남 위원장께서 하고 가셨거든요. 네. 그거 만약에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 사실만 나열해 드리면 되는 거죠. 우리는. 네네. 예.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언론에서 추가로 판단해 주시거나 네. 사실 의혹이라는 게 아니라 팩트만 나열해 주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김용남 우리 의원님께서 충분히 보셨던 것처럼 그 정도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의혹이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아니 이거를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 갖다 주면은 네. 아마 태산같이 부풀려서 뭔가 의혹을 만들 것 같은데 우리 자유한국당 너무 점잖은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아마도 지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송영무 후보가 만약에 국방부 장관으로 추천됐다 한다면 네, 네. 아마 일주일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그냥 저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다니 역시 군대도 안 갔다 온 뭐니까 다르다 하면서 난리가 네, 났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했기 때문에 예. 댓글에서는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뭐 쌍술대로 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민주당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위기였지 않습니까? 뭐 인사청문회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또 3명 지금 낙마가 예상되어지는 네. 사람, 한미 정상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불협화음에 원전 문제까지 막 정말 혼란스러운 이 상황인데 가뭄의 단비같이 네. 국민의당 그죠? 녹취 위조
사건이 조작 사건이 이제 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막 이제 논평을 내고 그렇죠.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국민의당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엄정하게 처리해서 관계자 처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윗선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 당 입장인데, 자, 근데 아들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보니까 국민의당이 뭐 이렇게 녹취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조작해서 발표한 거 보면 그럼 뭐 아들 얘기도 의혹이지, 이걸 문제 삼으면 이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요. 사실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물론 대선 기간 중에는 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거는 정말 탄핵갈 사유다, 너무 네네.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제 광분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럼 사실 정말 아직 문준영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네네. 막 고마해로 끝난 네. 걸로 더 이상은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전히 그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고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 국민의당 조작 게이트로 인해 가지고 면죄부를 받게 되고 네네. 결국 문준영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처럼, 네. 사실 그 자료가 조작됐다는 거 말고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손으로 가리켜서 달을 보라고 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 네네. 그 손가락에서 뭔가 시커머니까 달은 볼 필요도 없이 손가락이 문제니까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자 라는 식으로 하고 있죠. 흡사. 지난 정윤회 십상시 문건 때 네. 문건 유출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아니 문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지 왜 유출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만 그러고 있느냐, 네네.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난리 났었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네네. 상당히 조금 예. 지금 뭐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분명히 국민의당의 증거 조작은 잘못된 거지만, 그렇죠. 아니, 그거는 그걸로 이론일 수 문준용 관계된 문제들이 짚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 면책되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또 국민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이해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당장은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국민의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자료를 살펴봐서 조금 더 이제 확실한 게 네. 팩트 체크가 된다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그때 되면 국민들도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시겠죠.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특검법을 네. 발의해 놓은 상태죠. 뭐 국민의당도 처음에는 동시 발의를 얘기했다가 일단 사후적으로 이제 네. 특검법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요번 어떤 국민의당의 어떤 증거 조작 사건이 문준용 의혹들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네.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 변한봉 위원장님과 나눠보니까 참 왠지 이렇게 마음이 맞고 죽이 맞는 것 같아서 아유, 기분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대화 나눈 것 같고요. 앞으로 시간 많이 내셔서, 아유, 그럼요. 그렇죠? 우리 변한봉 위원장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얼굴 자주 보여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5호기,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야권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심하다는 것 오늘 확인하셨죠? 물론 국민의 안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사실과 다르게 그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정말이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원전이 파괴되거나 문제가 생겼던 적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전력 수급 계획 문제라든지 또 전기료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가 원전 5호기, 6호기를 중단시키겠다, 건설을 중단시키겠다는 발표를 할 때는 국민들이나 야당에서 걱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절한, 너무나도 적절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과 전문가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 저희가 의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글쎄요, 청와대가 보기에 그 저희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하고요. 이것을 무슨 저희가 의심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청와대의 그 저희가 정말이지 의심됩니다. 아무튼 원전 중단과 관계된 이 논의가 포퓰리즘에 휩싸여서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시민 조사 등을 통해서, 여론 등을 통해서
섣불리 결정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오늘 적반하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한 2조 6천억 정도 된다라고. 1조 6천억. 1조 6천억인가요? 네, 1조 6천억이죠. 공사비만. 네. 자, 이거 갑자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네. 원전 5호기, 6호기 건설 중단하겠다. 네. 그 다음에 공론 과정을 거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얘기했던 게 작년에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원전이 딱 터져버리면서 국가가 은폐하는 요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판도라를 보고 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울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 에너지 분야 공약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뭐 4대강을 반대하는 환경운동단체 시민 활동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서울대에서 미생물을 연구하는 의대 교수. 네. 그러니까 사실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들은 없었어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습니까? 모여서 네. 탈원전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탈원전을 만들겠다라고 네. 공을 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신고리 5호기, 6호기가 지금 열심히 1조 6천억 들어가서 건설되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를 중단하게 네. 되고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좀 재검토를 해보겠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좀 뒤에 얘기를 해보겠지만 1조 6천억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그냥 중단시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원전 설비 자체가 그렇죠. 사실 잠깐만요. 이제 거기부터 하나하나 좀 예. 차분히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 중단을 시켰는데 네. 첫 번째 이제 주장이 그거잖아요. 그 근처에 수백만의 네.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원전으로 인한 불안, 만에 하나 말씀하신 판도라 같은 사고가 나면은 정말 대형 사고가 날 텐데 그러니까 이거 원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국민의 안전을 지금 일단 그렇죠. 첫 번째 이유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경주에서 최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경주, 고리, 월성 그 자체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후쿠시마 원전이 떠오르죠. 그렇죠. 지진으로 인해서 그럼 여기도 이런 엄청난 사고가 생기지 않겠느냐. 네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진 때문에 원전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을 내서 방송에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희생이잖아요, 그죠? 그쵸. 돈도 사실은 얼마 안 주는데, 그죠? 우리 알지만. 그치 알죠. 그 뒷거리만한 돈을 받으면서 오가는데 한 서너 시간, 준비하는데 몇 시간을 써서 사실은 그렇죠. 나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 보수 우파, 우리 그렇죠. 애국 시민들을 위해서 네. 기꺼이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계시는데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왜 나를 안 그럴 거 부르는지. 있겠습니까? 일단 방송을 해도 그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편이나 뭐 케이블을 보게 되면은 일방적으로 편향된 게 많고 구색 맞추기용으로 보수 쪽 인사를 부른 것도 갔는데 과연 저분이 보수일까 싶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 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약간 색깔 이상해서 그냥 결국에는 그냥 진보 보수 다 같이 그 한국당 욕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왜 이렇게 균형을 맞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 자유한국당에 모니터링 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해서 가동하도록 그래서 제대로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 우리 변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뭐 무엇보다도 그 원전 관련한 그렇죠. 지금 너무 시끄럽죠 세상이.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께서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국민이다. 그렇죠. 그죠? 전기요금 폭탄과 대량 실업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가 다시 시작됐는데 뭐니 해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참고용 인사청문회도 과분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어제도 잠깐 다루었던 얘기지만 결국은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분명히 국민의당이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럼 국민의당이 그렇게 증거를 위조했다, 녹취록을 위조했다는 것과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은 그러니까 뻥이다. 그렇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에는 각종 종편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를 대표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아주 스마트하고 브라이트한 그런 분 알고 계시죠? 변한봉 위원장, 변한봉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분이 요즘에 그 종편에서 얼굴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설은 이 와병설입니다. 와병설.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요즘에 잘 안 나오시는 거다. 두 번째는 도피설입니다. 도피설. 요번에 대선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져서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정치고 방송이고 다 싫다라고 어디 도망가 계시다. 세 번째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설은 당신은 변함이 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종편으로부터 연락이 안 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설 중에서 첫 번째 설과 두 번째 설은 확실히 아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변한봉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세 번째 설의 진상 여부는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확실하게 와병설과 도피설은 아니라는 게 오늘 그럼요. 밝혀졌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41살의 젊은 인군 여전히 건강하고요. 네. 지난 대선 때도 당당하게 싸워왔고 비록 네. 국민들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또 아직 보세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생기고 핸섬한 이 멋진 모습, 멋진 이야기를 종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궁금해하는 지금 시청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왜 안 부르는지는 저도 한번 궁금하네요. 부르면 또 언제든 나갈 준비는 돼 있는데. 혹시 변호사 일에 뭐 바쁘셔서 뭐 또는 당 일에 바쁘셔서 아니 나는 방송 안 나간다 혹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 같이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도 많이, 동료 변호사도 많이 있어서 네네. 충분합니다. 언제든. 다시 또 시작해야죠. 네. 사실은 변호사를 하시면서 또 당협위원장을 하시면서 바쁜 시간에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없어요. 예. 그 오늘 그 그래서 신문에서도 막 진도 예, 7, 8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 내진 설계한테 있고 문제는 아. 지진 때문에 원전 사고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네. 지진 후에 오는 쓰나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쓰나미가 와서 바닷물이 발전기를 침수시켜버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후쿠시마 정도의 지진이 발생해도 우리나라 원전들은 안전해요. 아, 우리 원전들은 만약에 쓰나미가 일어나더라도 쓰나미에 의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네요, 위치가.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인데 경주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대재앙이 일어났다. 네. 이렇게 위기의식이 뭐 조장되고 사람들한테 무섭다 해버리니까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원전을 중지하겠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온 건데 사실 상당히 조금 좀 우려스러운 거죠. 그렇게 전후산을 고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쓰나미 같은 그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경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그 전 세계적으로 지진 때문에 원전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것을 사실은 근거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야 이게 혹시 터질지도 모르니까 이거 하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예, 똑같은 거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방금 좀 말씀하시려다 만 건데 아니 이걸 갑자기 중단을 하면은 돈이 지금 상당히 1조 6천억이나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원전 공사를 중단하자 하면 이 상태에서 손 놓고 그냥 물러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네. 다시 매립을 해야 되고 문제가 없도록 다시 이제 매몰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매몰 비용이 2조 6천억에서 3조 가까이 들어간다고 해요. 추가적으로 더 그렇죠.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 와서 신고리 5, 6호기를 우리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 건설하지 않겠다, 손 띄고 이거는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뭐 지켜보자. 네. 손을 띄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안전하게 봉합하는 비용이 2조 6천억에서 3조 정도 든다. 아니 지금 든다는 거죠. 건설하는데 1조 6천억인데. 들었는데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근데 오히려 지금 그거를 이제 매몰을 시키고 안전하게 문제가 없게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신고리 5, 6호기를 없는 걸로 없는 셈 치겠다, 완전히 덮어버리겠다 하려면은 총 5조 정도 되는 돈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야 중단해 그러니까 돈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네, 그게 아니에요. 예. 비록 이 1조 6천억이 매몰 비용이긴 하지만 앞으로 돈이 더 안 들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더 그게 들어가는 아니네요. 문제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거기 무슨 뭡니까 이 무슨
국민의 여론을 지금 듣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사실 문제가 되는 지점인데 무슨 일이든 정책적인 분야는 전문가들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사회 보건 이슈라든가 복지 이슈 같이 네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 저쪽은 항상 그 시민 참여한다를 덜 많이 예, 좋아하는데 예, 예. 그분들이 하는 게 맞을 수가 있겠죠. 네네. 선택의 문제일 경우에. 네네. 근데 이게 전문적인 정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네. 전문가들의 진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법조인이지만 네. 어떤 상법이나 경제법, 고도의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각종 법률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인들한테 재벌 때려잡자, 법 이렇게 만들자 안 네. 되잖아요. 법이 그렇죠. 전혀 안 맞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에는 이 자체를 만들려면 국내 원전 전문가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그런 기관들에 나서서 전문가들이 과연 이것을 메모하는 것이 낫겠느냐. 그럼 향후 전력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해야 돼요. 네. 그런 거 빼버리고 단순히 120명의 시민 패널단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결정하면 그에 따르겠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아, 없는 이 거죠. 공론조사 과정에는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이게 하도 비판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전문가도 참여시키겠다고 입장을 슬쩍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제 기사 최근에 보니까. 바꿨구나. 그런데 결국 시민 패널단이라는 사람들이 하겠다는 건데 네네. 과연 다수의 시민 패널들이 들어와가지고 아 원자력 있으면 뭐 후쿠시마 대재앙을 봐라 한반도에 원전 터지면 어떡할 거냐 나라도 좁은데 그런 얘기 해버리면 사실 다들 혹하죠. 우리 겪었잖아요. 과우병 파도 때 뇌송송 구멍 탁 그만으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 물론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거지만, 민주주의의 원칙인